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만 쉬면 회복되던 체력이 이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기억력이 날카롭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면 금방 지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한 달,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기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정신을 깨우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젠가라고 말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1년 뒤에나 10년 뒤에 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단순한 건강관리법을 넘어 진정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전략을 다룹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히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성장,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체 건강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점점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둔화되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활력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다이어트 도구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곧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적으로 5년 연장되었으며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호르메시스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호르메시스는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개념으로 간헐적 단식, 고강도 운동, 저온 샤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력 운동은 사르코페니아, 즉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지므로 주기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 3분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피르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시작한 행동을 끝마치고 싶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단 3분간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 시간이 부족한 경우 NEAT, 즉 비운동성 활동을 통한 열 생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는 정식 운동 외에도 일상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서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를 병행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로 인한 관절 및 근육 경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오후에서 10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또한 신체 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산화 식품 섭취는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체의 자가포식을 활성화하여 세포 재생을 돕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탈수는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중해 식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올리브오일, 생선, 채소, 견과류가 풍부한 이 식단은 심장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김치, 요거트, 된장과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당이 안정되며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이처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삶의 도구라면 정신적 건강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불안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긍정적인 내면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삶을 살아가는 도구라면 정신적 건강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삶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 중 약 47%를 딴 생각을 하며 보내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5에서 10분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나 주변 환경을 의식하며 걷는 걷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레질리언스,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좌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긍정적인 재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직장 내 문제나 관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힘든 순간을 돌아보며 배운 점을 정리하는 습관도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라는 사고가 들 때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항상 실패했는가? 성공한 경험은 없었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 사고의 왜곡을 바로잡으면 불안과 우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5분간 자신이 한 생각을 기록하고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배움과 도전의 지속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며 이는 우울과 무기력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익이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성취를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키고 정신 건강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며 노년기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 관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을 통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돌아보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호흡을 가다듬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점을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가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원칙은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과 달리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거나 인간관계를 확장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바쁜 일상과 가족 중심의 생활로 인해 기존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직장 동료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약한 연결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마크 그라노베터가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이나 덜 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 협업, 새로운 경험 등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만에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흔히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단순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이것만으로는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질문 대신 요즘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야?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심리학자 아서 에런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 계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소개한 이 개념은 인간관계를 은행 계좌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애정이 쌓일 때마다 계좌에 입금이 되고 무리함과 신뢰 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출금이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속적인 입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심리적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져 관계가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관계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심을 함께 하거나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영상통화나 음성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이며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받은 사람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메모를 남기는 것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변화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10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것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행동이 결국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선택과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내가 쌓아가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었는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삶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